자, 안녕하십니까. 20편의 주식뉴스 공장 2월 23일 금요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어제 새벽에는 서울 쪽에 상당히 제법 눈이 왔습니다. 비와 같이 섞여서 약간 한 방울씩으로 오다가 오늘은 낮에 기온 자체가 7도, 5도까지 상승을 했죠. 그래서 어제 새벽에 왔던 눈 자체가 언제 눈이 왔던 것처럼 싹 녹았던 그런 날입니다. 증시도 지금 그거하고 똑같죠. 변동성이 하루는 음봉, 하루는 양봉. 그래서 아침, 오후, 아니면 하루 지나면 이 투자 심리 부분들을 상당히 자극을 합니다. 자극을 하면서 왠지 모를 공중에 붕 떠 있으면 우리가 그래서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으면 박스권 약간의 플랫폼 차트가 만들어지면 처음에는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박스권이 길들여져요. 근데 그 박스권 부분도 유지가 될 때 장중 변동성 자체가 상당히 크게 나오면서 알게 모르게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투자 심리가 점점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부분으로 하락 부분들이 좀 나오죠. 오늘은 어제와 반대입니다.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의 매수가 5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 여기에 기관 투자가들과 외국인들이 매수한 만큼 개인 투자자는 그대로 다 휴먼 인덱스의 방향 부분들이 나왔어요. 전폭적으로 뭡니까? 어제도 선물이고 그제도 뭐고 지난주부터 계속 선물 가지고 우리나라 시장 자체를 컨트롤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 컨트롤 자체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는 좀 지친 거예요. 근데 아침 브리핑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가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기준 부분들을 잡아놨죠. 설령 하락 부분들이 나오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최악의 조건 부분들을 미리 설정을 좀 해드리니까, 그런 상황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경기 민감주점이라든지 그 시총 상위 종목 섹터별 대장주 종목군들은 저가 매수하고 또 추가 매수 부분들을 진행할 거다. 우리 미리 설정해 놓은 거예요. 박스권 하단에서는 보시면 하락이 나올 때 박스권 하단 부분들이 갈 때 시간이 지나가면 거기가 박스권이 알고는 있지만 그 시점 그 시점에는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처음에 이제 그 주식 투자 부분들을 시작하실 때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집중을 하고 포커스를 하는 게 아무래도 음봉, 양봉, 차트의 집중 부분들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조지표를 보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보조지표가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많이 참고를 하지는 않아요. 몇 개 본 거는 있긴 합니다만 거의 보지를 않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지나와서 보면 보조지표는 거의 다 퍼펙트해요. 그리고 차트도 보면 그 시점에 지나온 걸 가지고, 아직도 뭐 그런 강연에 있죠. 교육 같은 거 보면 지나온 차트, 지나온 보조지표를 가지고, 자 여기서 이런 보조지표가 있으니까 뭐 이평선 여기가 있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매매를 하면 된다. 보면 그림상의 시각적인 걸로 바로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왠지 나는 내일부터 주식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이제 나는 큰 손이 될 것 같은 그런 환상 속에 좀 들어가죠.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한 1년, 2년, 몇 년 정도 실전 투자 부분들 진행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그걸 느낄 때까지도 보면 짧아야지 2년, 3년이에요. 짧아야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게 약간 덧없은 부분들을 좀 알게 돼요. 근데 접근하기는 쉽죠. 왜? 그림상으로 눈에 바로바로 보이는 거잖아요. 투자라는 부분은 이게 잘 어려워요. 그 시점, 이게 지금 현재에서 주가가 상승 하락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올라갈지 내려갈지 아무도 몰라요. 차트도 마찬가지죠. 지나온 걸 가지고, 보조지표 가지고 지나온 걸 가지고 보면 거기서 다 꺾이고 과매도권, 과매수권 이런 부분들을 알지만 그 시점에는 이게 과매도가 더 강해질지 아니면 돌아설지 모른단 말이에요. 지나온 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 100% 맞는 것처럼 지금도 약간 그런 선상이죠. 최근에 급락 부분들이 나왔을 때 자 변곡점 돌아갑니다 라는 코멘트를 들었던 것처럼 지나와서 보니까 거기가 반등 나와서 지금 외바닥이 될지 아니면 바로 추세 부분 돌파될지 우리가 이걸 코멘트 부분들을 좀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저점에서는 자 돌아갑니다 라는 코멘트를 좀 드렸었죠. 지나와 보니까 확인이 된 거죠. 지금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 선물 매도 부분들 날마다 매수 매도 부분들 반복 부분들 진행하면서 2월 달 내내 1월 달에 우리가 신년 효과 어떻게 보면 전고점 넘어가 눌림목 부분들
상승과 하락 부분들의 조정, 뭐 1파, 2파 하면 3파 부분들 조정한 조정 2파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ING가 좀 되고 있죠. 그래서 근데 그 조정되는 과정에 우리가 핵심 키워드 부분들은 외국인이 몇 년 동안 코스닥 지수 부분들, 그 다음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현물 부분들을 꾸준하게 매수 부분들을 매집을 해왔는데 장중에 이렇게 변동성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매도 물량 부분들이 거의 없다고 봐도 큰 차이가 없어요. 현물 물량 자체는 상당히 애지중지하죠. 근데 파생은 얼마든지 사고 팔고 부분들이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이건 쉽게 위아래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한 3,000계약 장중에 변동폭, 어제도 보면 한 4,000계약 이상 정도 장중 변동폭 부분들이 나왔죠. 오늘도 보면 아침에 마이너스 100계약 정도 시작돼 장중에 거의 5,000계약까지 매수가 들어왔다가 종가에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장중에 거의 5,000계약 정도 매수가 들어오니까 뭡니까?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고 거기에 외국인이 개인 투자자들 매도하니까 오케이 땡큐 이런 얘기 드렸어요. 지수가 만약에 변동성이 나올 때 물량을 털어내면 외국인과 기관은 땡큐라고 말씀을 지난 드렸죠. 변동사항이 없어요. 설령 여기서 뭐 전저점을 깨는 파동이 나와도 땡큐고 여기서 그냥 올려도 땡큐고 오늘 파생을 통해 가지고 그 종목군들 올리면서 처음에 파생 가지고 그 다음에 현물 부분들 이제 물량 나오니까 물량들을 땡기면서 하는 모습을 보면 개인 투자자들은 전저점을 깨져도 물량을 던질 것이고 거기에서 전저점 깨지기 위해서 반등 파동이 나와도 그러니까 하락에 대해서 반등 파동이 나와도 전저점이 깨져도 물량을 털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반등이 나와도 물량을 또 털어요. 오늘 보면 그렇죠. 휴먼 인덱스 5,200, 5,000억 정도 돈 많아요. 우리나라 개인 투자를 보면. 그래서 장중에 외국인들 선물이 180계약 정도에서 4,500계약 정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 다음에 현물 쪽에서도 보면 5,000억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어제하고는 완전 180도 틀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밑으로 내려갈 때도 털리고 위로 올라가면서 털립니다. 여기서 그냥 올려도 뭐 할까요?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마이너스예요. 매도요, 매도. 박스권 하단에서는 매수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시점에 이게 매수가 될지 아니면 전저점을 깨질지 계속 하락폭이 나올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다 지나와서 보면 보조지표처럼 자 여기서는 매수죠 여기서 매도죠 이걸 하면 눈에 확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꽂혀서 이제 거기에 몰빵 부분들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어떻게 시장 방향에 갈 것인가를 예측을 하고 예측이 안 된 예측이 100%는 없습니다. 아니면 시나리오 매매를 하는 거죠. 자 1번 아이 됐을 때 2번 시나리오가 됐을 때 이런 부분들을 미리 설정해 놓고 거기에 대응 부분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바감이라든 아침 브리핑에서 얘기하는 게 핵심 키워드 현재 시장을 움직이는 키워드 부분들은 10년 국채 수익률이고 자 이걸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은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서 시장이 지금 경기를 일으키는 곳에서 주가의 하락 부분이 나왔죠. 자 그럼 이 경기를 일으킨 게 현재 시장의 변동성을 일으키는 가장 큰 요건 부분이고 그 요건 자체가 파월 연준 의장의 길들이기 그 다음에 연준 의원들의 어떤 코멘트에 따라서 이 금리 인상 속도가 혹시나 빨라지지 못할까 사람들이 조바심을 내고 안절부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소방수를 할 것이니까 그 소방수 역할 부분 누가 할 것인가 아니면 이건 시간을 두고 할 것인가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파동 자체가 이번에 박스권 파동이 될지 아니면 옆으로 지지부진하는 박스권에서 상단까지 가는 파동이 될지 아니면 박스권의 중단이든 아니면 3분의 1 정도까지 지지부진한 파동이 될 건가의 그 완급 조절 부분이 거기서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시장을 움직이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 키워드 자체가 뭘 움직이나요? 외국인들과 기관의 수고를 움직이는 거고 외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은 글로벌 매크로에 거기에 반응하기 때문에 위에 가장 큰 자금 자체가 거기에 집중할 것인지 아니면 완급 조절할 것인지 그게 메이저죠. 한국 시장은 이런 얘기 좀 드렸죠. 글로벌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한국 시장이 되게 큰 것 같지만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 중소형주밖에 안 돼요. 그럼 뭘까요? 우리가 일반 시장을 볼 때도 개인 투자자들의 성향보다는 외국인과 기관이 어느 쪽에 쏠린 부분들이 나오는지 매도가 나오는지 메이저 기금의 연기금도 마찬가지고 이 자금의 움직임 부분들을 계속 추적을 하는 이유가 이 사람의 방향 자체가 나머지를 다 결정하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외국인 기관도 글로벌 전체적으로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위에 큰 단에서 매크로 부분들이 결정이 되면 나머지는 따라가는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힘들지만 글로벌 매크로에 방해하고 왜 글로벌 시장 자체가 이렇게 출렁거리는 부분이 나오고 변동성이 나오는지 계속 분석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거기 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 일부 반등 부분이 나왔고 미리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와 다음 주 정도부터 계속 극점 부분들 찍고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안건 자체가 본격적으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그 연준의 2018년도 보고서 부분 나오고 다음 주에 파월 연준 의장 그리고 뭐 3월달 FMC 이건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다음 주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코멘트 가장 중요하고 오늘 말씀드렸던 연준 보고서 어떻게 보면 미리 반영한 거로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내용 자체를 시장에서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외국인과 기관이 만약에 방향 자체가 금리 인상 속도가 시장에서는 4번 정도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3번, 2번 그리고 물가 상승 자체 전망 자체가 뭐 성장률이 좋다든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속도가 만약 1인데 성장이 2라 하면 이것은 이 인플레이션 부분들은 아주 베리 땡큐한 거예요. 땡큐. 시장이 그만큼 긍정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의 수요 부분도 성장을 위한 수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장이 더 좋으면 되죠. 돈을 빌려오더라도 성장 자체로 그 이자를 갚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의 수익 부분 낸다 하면 이건 괜찮은 거예요. 그런 전망 부분들이 나온다고 하면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박스권 상단 바로 가는 거예요. 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금 들고 계신 분들은 그냥 선발대 계속 보내놓으시라고 했던 얘기가 그런 측면이에요. 선발대 보내놓고 이게 확인되면 뭘까요? 본진 가야죠. 선발대 보내놓고 본진 보내야죠. 근데 우리는 지금 미리 보낸 상태에서 자 이거 방향 부분들을 이왕이면 확인하고 가려고 선발 투자하신 분들은 미리 저점 부분에서 경기 민감주, 섹터별, 대장주 오늘 저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한 5천억 정도 들어오다 보니까 오늘 어디가 더 강했다 어디가 더 말하기는 좀 그래요. 다 올랐어요. 건설, 조선, 그 다음에 금융, 그 다음에 전기전자, 그 다음에 화학 특히 오늘 여러분이 보실 부분들은 한 종목 오늘 시장에서 딱 한 종목을 꼽는다 하면 외국인과 기관이 시장 움직이는 핵심 섹터 변곡 추세 전환 부분들이 미리 주도주의 섹터 부분을 롯데케미칼의 신고가 부분 상당히 의미 있다고 봐요. 작년에도 여러분들 보면 제가 바이오테크놀로지에서 신고가 부분들 나올 때 지금 신고가 의미 있다. 그 다음에 게임주들 실적 신고가 의미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지금 롯데케미칼 지금 신고가 뚫었죠. 최근에 이렇게 변동성이 나온데도 불구하고 하루 이틀 변동폭이 뭐 위아래 업앤등락 나오긴 했지만 오늘 그대로 위로 솟아버렸어요. 기본적으로 뭡니까? 실적 자체가 되는 거고 화학주가 살아있다는 의미 부분들은 경기가 살아있다는 하나의 뭐랄까요? 핵심 인덱스 중에 인덱스예요. 우리가 만약에 금리 인상 해가지고 뭐가 안 좋다더라 뭐 디플레이션 간다더라 시장에서 누가 갑론을박 부분들 하는데 롯데케미칼 화학주가 신고가가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방송에 그런 얘기 나오면 정신 차려라. 시장 너 어떻게 제대로 보고 있니? 그거 가지고 어떻게 네가 경제방송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니? 라고 웃음하고 그 채널 부분을 꺼버려야 돼요. 왜? 도움이 되는 방송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경기가 살아났다 그랬죠. 지나오면 아침 방송에도 이런 얘기들이 지나오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순간에는 이게 여기서 더 밑에서 살까? 아니면 바로 살까? 대형주도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계속 고민 부분들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진짜 지나온 별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 특히 휴먼인덱스 5천억 정도의 매도 부분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외국인 기관이 땡큐 물량 줘서 고마워 하고 이렇게 킵해놓고 기관들은 작년에 고간 비었다고 말씀드렸죠. 외국인 고간이 이미 많이 채워져 있어요. 근데 외국인들은 고간 채워졌는데 기관이 고간 너무 많이 비었어. 근데 개인들이 매도를 해줘. 땡큐 하고 물량 받고 여기에 경기를 대표로 하는 롯데케미칼의 신고가 부분들이 진행됐다는 거 상당히 의미 부분들이 있는 흐름 부분들이다. 그래서 주말 그리고 다음 주 이미 변곡 부분들은 서서히 이미 지난번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먼저 찍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찍고 가느냐 그냥 가느냐 이 차이일 뿐이에요. 그 변곡점 부분들은 지난주부터 오맹업 부분들이 좀 들어갔고 거기에 먼저 움직였던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일단 시총 상위 종목들이 움직였죠. 거기에 이제 후발 때 수급이 들어오니까 전체적인 섹터의 반등 부분이 나오는데 오늘 강한 종목군들 특히 롯데케미칼처럼 신고가 파동을 이끄는 종목군이 시장의 핵심 섹터이고 이 핵심 섹터가 글로벌 경기가 우상향이 되고 있다는 하나의 반증이고 실적이고 그 다음에 주가 측면에서 보여주는 어떤 바로미터라는 코멘트를 좀 드리면서 2월 23일 이슈맨의 주식뉴스공장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